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우리 아이들 고1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번 썸머에서는 어떤 커리로 진행을 할지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김민준이고요. 지금 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 강의들은 모두 대치동에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여름방학은 사실은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한 가지는요, 수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학기에 남은 내신이에요. 아무래도 1학년은 내신을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신을 위해서도 조금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도 큰 틀에서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또는 방향성을 정해줄 때 항상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학년 초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1학년 때 내신이 조금 잘 안 나왔다 손 쳤을 때 2학년 때 내가 그러면 수능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내가 1학년에서는 얼마만큼 무엇을 준비해 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국어가 어려워지면서 N수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현역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언제 시작하느냐, 누구보다 빨리 앞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설명회를 할 때도 항상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방학 때 수능을 등한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큰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율로 따진다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를 할애하시는 것이 맞고요. 내신을 위해서는 20%, 그러니까 2학기 때 나올 주요한 내용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커리로 준비한 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문학 그리고 독서 그리고 고전 문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7회차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문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고2 학평 수능 기출을 분석을 할 겁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혹여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아이들이라면 아마도 문학에서는 문학 개념을 다 닦았을 거예요. 그리고 작품을 보는 시야를 조금 틔웠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1학년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세트를 대했을 때 문학 세트에서 내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여야 하는지가 이제는 조금 정해져야 돼요. 예를 든다면 보기 상자를 읽고 보기 상자의 내용을 토대로 작품을 실질적으로 즉각적 분석을 해낼 수 있고 이 분석한 내용으로 선지랑 연계해서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이 흐름이 나한테 있어줘야 돼요. 이 흐름이 없이는요 계속해서 그냥 내신 공부하는 식으로 문학 작품 보고 문학 작품의 주제를 뭔지 읽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문제에서 발문 던지면 그 발문에 따라 또 지문을 보게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번 목적은 뭐냐면요. 문학에 나오는 모든 갈래를 자, 수능식으로 맞춰서 아이의 행동 패턴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것을 고2 학평을 제재로 할 겁니다. 자, 고1 수준의 것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고3 제재랑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고2 학평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거고요.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 요거는요. 우리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낯선 작품을 딱 대했을 때 이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가를 명시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훈련시킬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그렇죠. 작품하고 문제하고 연계하는 힘을 기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 개념들. 선택지에 나온 문학 개념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요. 요거는 한 가지만요. 우리 내신에서 다루는 문학 개념하고요. 수능에서 다루는 문학 개념하고요. 이것이 완전히 다르진 않는데 그 경계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건데 우리 서리적 표현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질문입니다. 서리적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요 어제부터 밥을 굶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설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어머님들 제가 배고프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배고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의 방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서리적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이 서리적 표현을 학교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로만 보냐면 강조 효과로만 봐요. 그런데 평가원에서는요, 이것을요, 영탄적 표현,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라고까지 범주를 넓힙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문학 개념을 보겠다라는 건 아주 기초적인 뭐 의인법, 직위법 이런 걸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선택지에 녹아 들어가 있는 문학 개념을 학교 내신에서의 문학 개념과 수능에서의 문학 개념으로 구분지어서 경계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지에 들어있는 문학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사실은 극상의 점수가 나옵니다. 극상의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독서에서는요. 고의 학평을 통해서 자, 또 독서력, 독해력, 표상 전환 그리고 배경 지식까지 기를 건데요. 자, 여기서 독서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요거는 그냥 제가 쓰는 표현인데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딱 읽고 나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의미에 따라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리고 독서론까지 자,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글 자체를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물론 결부되기는 하지만 글 자체를 내가 읽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의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이런 텍스트를 딱 줬어요. 그러면 시장 금리라는 것이 상승하게 되면 통화량은 줄어들어 라는 것을 내가 읽고 알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 주게 되면 이 조건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텍스트 자체로 내가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은 왜 줄어들죠? 이 문장에서 그건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금리라는 것을 모르고 통화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면 아이들은 텍스트에 정보 처리는 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과 결과라는 것에 대한 구조를 통해서 독서력을 기르고요. 자, 그다음에 배경 지식을 통해서 독해력까지 기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겁니다. 3점짜리 문제가요. 표상 전환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표, 그래프, 도표 또는 그림 이런 자료, 시각 자료를 가지고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능력이에요. 이 전환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아이들한테 조금 집중할 건 뭐냐면 경제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보는 연습을 조금 주요하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X축과 Y축이 있으면 X축의 변화에 따라 Y축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은 익숙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경제 그래프는 그렇지 않아요. Y축의 변화에 따라 X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X축의 변화에 따라 Y축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섞어 놓기도 해요. 곡선을 여러 개를 그으면서. 그래서 이 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까지 이번에 갖추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고전문법. 자, 얘는요 내신용이에요. 2학기 때 고전문법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1등급 가르는 관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법은 제가 2주차로 준비해서 고대, 중세, 근대까지 모두 다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학습할 거고요. 자, 개별적으로 조금만 본다면 자,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 연습하겠다.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그리고 문학 개념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예시이긴 한데요. 한 번만 볼까요? 잠깐만 볼게요.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즉각적으로 작품을 읽어간다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논리적 구조로 작품을 분석하는 걸 이야기해요. 다시요. 분석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분석이라는 것은 이성적 사고를 기반에 둡니까? 아니면 감성적 감상을 기반에 둡니까? 다시요. 이성적 사고를 기반에 두나요? 아니면 감성적 감상을 기반에 두나요? 이성적 분석인 거죠.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질문 드려도 금방금방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쉬운 작품으로 갖고 왔거든요. 자, 어둠. 화자한테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 맞나요? 왜 부정이죠? 네? 그렇죠. 내몰고 있으니까. 화자는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화자는 어둠을 내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부정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등불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질문입니다.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죠. 자, 얘를 밝혀서 어둠을 내모니까 어둠을 내모는 수단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침은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긍정 맞나요? 오랜만에 이런 시를 보시니까 재밌으신가요? 다시요. 자, 아침은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긍정이에요. 왜 긍정이죠? 기다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논리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까요? 시대처럼은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게 이제 사고력을 기르는 겁니다. 여기서 직유법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답변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자, 시대처럼은 무슨 말일까요? 시대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반드시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예요. 최후의 나는 아침을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 화자는 아침이 올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뒤에 이렇게까지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화자는 아침이 올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다. OX. O 맞나요? O 맞나요? X예요. X예요. 보세요. 자, 이번에 우리 아이가 반드시 1등급 맞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1등급에 대한 확신인가요? 그죠? 아주 강력한 소망, 강력한 기대죠. 맞나요? 그러니까 완벽한 확신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이게 이제 즉각적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거고요. 자,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제가 요거를 맨 처음에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윤동주 작품이에요. 아, 일제강점기 작가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씩 웃어요. 그간 공부했던 패턴이 나왔거든요. 아, 얘 아침 광복이야. 어둠 일제강점기야. 아, 등불 일제강점기를 몰아내는 희망 정도야.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그건 즉각적으로 작품을 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제시는요 누가 해주냐면 평가원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기상자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읽어라고 안내하지 절대 내가 스스로 먼저 이것을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이 작품을 독재 정권 시대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평가원에서 제시한다면 우리 아침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아침은 뭔가요? 민주화된 사회예요. 어둠은 뭔가요? 독재 정권 시대예요. 맞나요? 그렇게 작품을 읽어갈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연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는 조금 표시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셨으니까 제가 팁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실제로 아이들이요 문학 작품 볼 때 자서에 써 있는 그대로를 다 분석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현대시에서는 내가 무엇을 스스로 분석해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표현법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시를 읽을 때 무엇을 내가 스스로 캐치해야 되는가? 라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요겁니다.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요. 시에 대해서 아이한테 주제를 뽑으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떻게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시를 읽고 주제를 어떻게 뽑아냅니까? 아이들이 평론가죠. 평론가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가 문제 푸는데 필요하죠? 그러면 보기상자로 제시해줘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작품을 읽어라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이 작품을 장악하려면 요 세 가지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래별로 필수 분석 요소가 필요하고요. 자, 그게 소설에서는 요 세 가지인 겁니다. 여기도 표시하세요. 인물 관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장면 구분하고 갈등 분석하는 것까지. 요게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현대 소설, 고전 소설까지 필수 분석 요소로 분석하는 방법들 훈련하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수필극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 5주차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독서에서는요. 아까 말씀을 거의 드렸기 때문에 독서력, 독해력, 표상전환 그리고 배경지식까지. 자, 여기서요. 배경지식에다가 별표 한 번만 쳐봐 주실래요? 자, 이 배경지식이요.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아까 문학에서 극상의 점수가 나오려면 적어도 선지에 있는 문학 개념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맞나요? 그것과 대등한 등위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비문학 독서에서는 바로 배경 지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아까 금리라는 것이 아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 자, 요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할인율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되어 있으면 할인율도 연계돼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결국 비문학 독서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경제나 철학이나 법 영역들은요. 미리 개념으로 챙길 수 있는 영역들이고요.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챙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학년 내에서는 다 마무리하고 가야 돼요. 미시경제하고 거시경제하고. 그래서 아주 하위 단계부터 아주 상위 단계까지 경제 개념만큼은 명확하게 우리 선택 과목으로 경제 공부하듯이 한 번은 공부를 해주면 앞으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 독서에서 사회 영역 안에 대표가 경제하고 법이거든요. 그런데 얘네가요. 해마다 퐁당퐁당 나와요.
퐁당퐁당 나와요. 그러면 경제는 2년에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다. 평균. 그렇게 되면 경제 개념은 내가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거 이외의 철학적 개념들도 제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지문 수업 준비할 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공부해요. 저도 논문 찾아보고요. 동영상 강의 듣고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조금 중점적으로 아이들과 정리하겠다. 그리고 지문마다 읽어야 하는 팁들을 던지면서 이런 지문 유형은 이렇게 읽었어야 돼. 이렇게 정보 처리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 뒤쪽에 이런 커리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구조별로 요 지문 어떤 지문 볼지도 제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다음 고전 문법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중세, 근대를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꼼꼼하게 다 볼 거고요. 적어도 제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글을 형태소로 분석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은 완벽히 분석해 주겠습니다. 이건 모든 학교의 공통이에요. 모든 학교의 공통이에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 아마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홀페이셔도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한 단어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요, 어떤 식으로 내신에서는 다루어지냐면, 자, 얘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여린이 플러스, 바 플러스, 이 플러스, 이시 플러스, 어도 이렇게 분석되거든요. 자, 얘는요. 자, 하는요. 행하다 두에 해당하고요. 오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선어 말음이 오 의도를 얘기하고요. 자,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여린 이읒은 뒤에 나오는 바를 빼로 읽게 하는 된소리 부호고요. 바는 의존명사 것이고요. 이는 주격조사 이고요. 이시는 있다의 어간 이시고요. 어도는 연결어미예요.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문자화로 요거를요. 이렇게 한 단어씩 분석해서 모두 형태소별로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때는요. 아이들이요. 자, 얘야 타임머신 생기면 언제 어디로 갈래? 하면 무조건 조선시대로 가는 때예요. 왜? 가서 세종대왕 죽이고 올 거예요. 이런 때가 딱 요때예요. 그러니까 결국요. 자, 얘는요. 2학기 내실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요. 포기하면요. 아예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요. 이걸 완벽하게 암기만 하고 있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극상의 점수가 나와요.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평균이 굉장히 떨어지는 때가 딱 요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이번 방학 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요거는 준비를 해줄 거고요. 자, 실제로 요 수업에서는요, 제가요, 그 과제를 문제로 이번에 과제를 다 치르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문제를 조금 풍성하게 줄 겁니다. 내신 기출과 수능 기출을 그렇게 해서 기말 때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2학기 내신에서 제 자료만 가지고 공부해도 내신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까지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리는 1에서 5회차는 수능 수업할 거고요. 6, 7은 이렇게 고전문법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흐름은요. 어휘쇼 테스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수업 진행하고요. 자, 얘는 교재 라인업들이고요.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과제가 나갈 건데요. 이거 매 회차 한 회분씩 나갈 겁니다. 이렇게 성적표 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답 확인까지 이렇게 다 해와야 합니다. 오답 확인을 하지 않으면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어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지만 자,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한 뒤에 보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우리 조교쌤들이요. 요 검사들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근거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오답 확인 해온 것을 다 검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교쌤들이요. 실제로 제 수업을 거의 들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잡아내요. 너 이거 베껴왔지? 하면서 바로 그냥 여기다가 써요. 너 베꼈지 다시 말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바로 불통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저녁 때 아이들 자습할 때요. 그때 다시 검사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시죠. 이렇게 테스트 볼 거고요. 자, 우리 제가 문학 수업에서 현대시를 하면 현대시 적용 과제가 나갈 거고요. 독서에서 만약에 경제를 한다 그러면 경제 적용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의 내용이 과제랑 이렇게 싱크로율이 좋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 과제까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요. 매 회차 제가 이렇게 안내 문자 드릴 거고요. 카톡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에 이런 내용으로 수업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전달 사항 이런 것들 적어서 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아이가 과제 얼마만큼 했는지 성취도 종류별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 테스트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점수까지. 실제로 여기 실전 모의고사는요,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고 등급이 이미 나온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어서 객관적으로 어떤 등급을 맞는지, 영역별로 어디가 부족한지 그래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클래스에서 이렇게 제일 높은 점수 맞은 아이, 그리고 평균 우리 아이의 점수까지 누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겨울부터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썸머 윈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적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실제로 주면 1학년 모의고사 제가 쓰는 유일한 제재, 그러니까 1학년 수준으로 쓰는 유일한 제재가 요 실전 모의고사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준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제재는 다 고2 아니면 고3 제재예요. 제가 과제를 주는 것도 다. 그런데 요 모의고사만큼은 아이의 객관적인 위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고1 모의고사로 줘요. 괜찮은 모의고사들만 뽑아서 학평 중에서 쓸데없는 것들 이런 거 다 걸러내고 이렇게 주는데 등급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도 저랑 윈터를 한 친구들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110명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거의 80% 정도가 1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요, 교재를 교체했어요. 2학년 수준을 한번 바꿔보자. 그랬는데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 조금 힘들어하긴 합니다.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국어가. 그런데 그거 잘 깨워서만 분위기만 잘 타면 굉장히 재밌게 잘 수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흡수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그냥 통합반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시즌 2로 통합반 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아이들 저랑 같이 그러니까 썸머 하게 되면 조금 수능에서의 틀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교재 이번 시즌 명도 수능 국어의 틀이거든요. 수능 국어의 틀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